자기 혼자 아무리 머릿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어. 나를 비춰주는 사람 그 관계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줄을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성공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에 그게 성공일 수도 있죠. 근데 저처럼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지만 일단 모험적인 걸 해보자 이렇게 뛰쳐나온 사람들의 기준은 물질적인 게 아니겠죠. 재정립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재정립을 하지? 내가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캐스팅의 주제가 중요한 게 자신을 던진다는 의미가 그 캐스팅 어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저것 부딪혀 보지 않고 내가 관념적으로 그냥 머릿속에서만 행동하지 않고 아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러지 말고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그러기 전에 그거를 알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완성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답을 또 책 속에서만 너무 찾으려고 하잖아요. 베스트셀러 코너 이런 데 가면 주식 지금 사라, 주식 사자, 아니면 혼자 있어, 친구로 사귀라. 남의 생각들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유튜브나 어떤 책이든 정답을 떠먹여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다이렉트하게 답을 알려주다 보니까 저는 소설 쓰는 것도 글 안에 모든 답이 있다가 읽는 분들이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또 완성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 또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날로 먹을 수 없다. 직접 고통을 겪어보고 뛰어들어 가야지. 그게 오래 남긴 하잖아요, 사실. 재밌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힘들면서도. 그러니까 아까 결혼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뭐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한 사람 만나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정답은 없지만 만나보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어떤 여러 가지 사고 체계나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군상이나 그런 걸 다 알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하나만 겪어보고 아 이게 세상의 전부고 이게 사람의 전부고 결혼은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거울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의미? 저는 정말 박사랑 아나운서가 정말 핵심들을 굉장히 많이 짚어주셔서 약간 많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는 의미가 사람이라는 게 아니 그냥 나 혼자잖아, 세상에 혼자 놓여졌잖아. 그 말 자체는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는 이 관계 속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을 캐스팅하는 게 그 사람 이야기가 담겨있는 게 캐스팅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이는 어떻게 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자기 혼자 아무리 머릿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어 어떤 자존감이 떨어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비춰주는 사람 그 관계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결국은 나를 나답게 해주고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시켜주고 그거는 어떻게든 타인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비춰주는 사람은 이 삶을 살아갈 만한 곳으로 타인일 수밖에 없다. 그 관계일 수밖에 없다. 공간을 너무 많이 갈도하고 그걸 발견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인생의 전환점 그게 전환점일 수, 누군가에게는 전환점일 수도 있고 저는 그게 거의 목표로 봐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기 싫더라도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연인과의 사랑이 아니라 스승님인데 그분을 만나서 아예 세상이 다르게 보는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 보니까 공간이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한 명이 나를 이렇게 봐주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죠. 그 사람을 찾게 되면 진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칸트의 인식 전환 체계를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저도 뭐 칸트를 누가 알겠어요. 뭐 철학자들도 모르는데, 제가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 대상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구성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사람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인식체계 속에 계속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왜 내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이 사람은 왜 실패했을까? 그런 것들을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아까 의미였어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에서 나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체적일 수 있는 거죠. 발견하자. 거기서 나를 비춰보자. 비춰보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 창작자도 물론 대단하지만 저는 해석을 잘해주는 사람도 너무 멋지다. 작품의 완성은 독자가 해석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각자 다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실제로 뵈니까 또 전혀 또 다른 느낌으로 좋았고, 책도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런 소설도 있구나. 어떻게 진지한 문학이 조금 주류를 이루는 곳에서 어떻게 코미디 소설을 쓸 생각을 했을까,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예술 세계를 한번 경험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 소설을 한 번쯤 도서관이든 구매해서 보시든 이렇게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구매해서 보시는 그럼 더 좋긴 하겠죠. 오늘 나와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